나라에 관련된 걸 본다라고 하면 나라 관련된 게 뭐 미국, 뭐 아시아, 중국 거의 그런 것보다 1순위 누가 뭐래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슬람을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면접을 하면서 시큰하다가 수니파와 시아파 나오는데 수니파 시아파가 뭐예요? 라고 국제가 면접관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학생한테 야 너는 작년도에 내가 수학 강의할 때 가로 세로가 뭔지 물어보는 거 비슷한 급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게 되게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이슬람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10분 동안 정말 짤막하게 나올 만한 거 딱 한번 정리해 줄게요.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이슬람 종교잖아요. 근데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누구죠? 예언자라고 하는 무하마드가 창시했죠. 알라신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잘 살다가 죽었을 때가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죽어서 후계자인데 후계자 지정하지 않고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얘가 말하는 후계자 이름은 칼리프죠. 칼리프. 근데 칼리프에 관련된 거 지정을 안 해줘. 누가 하라라고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로 의견이 날렸습니다. 그 지정을 안 주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능력 보고 뽑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혈통 보고 뽑자라는 사람도 있었었죠. 근데 능력 보고 뽑자라는 사람이 수니파고 혈통 보고 뽑자는 사람이 시아파죠.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는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싸웠는데 죽은 후에 누가 칼리프가 됐냐라고 하게 되면 수니파들이 한동안 칼리프가 됐어요. 1대부터 3대까지는 수니파가 칼리프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계속 물망에 오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알리라고 있어요. 꼰토스스 알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알리라고 있었거든요. 알리. 근데 계속 혈육 중에 알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안 되다가 4대 때 알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아파가 처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내려갔으면 이제는 혈통도 있고 또 다 같이 인정되는 칼리프기 때문에 잘 뭉쳤을 것 같은데 이 알리가 반란군에 의해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수니파가 계속 칼리프가 되는 문제죠. 근데 죽어서 계속 혈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든 거죠. 이미 이제 주류는 수니파가 됐으니까 숨어들었죠. 그래서 걔가 시아파가 되는데 시아파를 잘 분석해 보면 시아파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마치 지하 종교처럼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기 때문에 톡착화된 것뿐만 아니라 뭔가 통일된 뭔가 좀 적어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뭔가 과격화되는 부분이 시아파 때 그랬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니파는 기본 정통 코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 교리가 잘 돼 있었는데 시아파 애들이 뭔가 자기를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외경 같은 거 많이 갖다 쓰거나 다양한 변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얘가 뭔가 주류적인 건 다 수니파이고 주류가 아닌 옆에 곁들이가 시아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한동안 꽤 많이 갔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떠냐 물어보면은 지금 지도로 딱 보게 되면 수니파가 빨간색, 시아파가 파란색이면 지금 이런 구도입니다. 놀랍죠? 왜 놀랍냐? 이게 원래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얘만을 제외하고. 근데 지금은 파란색이 꽤 많이 늘어났죠. 파란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사실은 이제 이라크도 지금 이제 시아파가 잡고 있어서 다 파란색으로 칠해도 되거든요. 거주 지역이 북쪽 부분 시아파가 많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 것뿐이지. 이거 다 파란색이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왜 이렇게 파란색이 많이 늘어난 거야? 그 이유는 이 아저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이슈에서 많이 말했던. 나는 솔레이마니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아. 나쁜 놈이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떠나간 다음에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부가 들어온 거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솔레이마니죠. 시리아가 망하기 직전까지 대통령이 죽기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그걸 막아준 것도 솔레이마니죠. 그러면 다 뻗쳤죠. 레바논까지 뻗치고. 예멘도 통일됐었죠. 예멘 아시죠? 예멘이 통일됐다가 분리돼 있었다가 다시 80년대가 통일됐잖아요. 근데 다시 통일돼서 수니파로 됐는데 그것도 다시 시아파를 반쪽 떨어가지고 싸우게 만든 것도 이 아저씨죠. 놀라운 아저씨죠. 이 얘기는 뒤에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해보고 이 아저씨가 이라크부터 잡았고 시리아 갈 때는 시 아저씨는 요 아까 말한 대통령 아저씨를 살려주죠. 어떻게 살려주죠? 알 아사드 대통령을 솔레이마니가 어떻게 살려주죠? 완전히 다 몰리고 부통령까지 배신하고 죽기 직전에 솔레이마니가 한 번에 살려줘도 지금은 오히려 알 아사드 대통령이 정권을 굳건히 갖고 있잖아. 지금은 더 이상 정부가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어떤 전문가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다른 나라에 이 사람이 병력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병력을 갖고 왔죠? 이란의 최고의 정예부대인 쿠두스 부대를 갖고 왔어요. 쿠두스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특전사 플러스 국가정보원 플러스 또 뭐 있죠? 뭐 좋은 거 다 붙인 겁니다.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 병력으로 지켜주면서 그 병력으로 싸우게 하고 그걸 훈련시켜가지고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같이 친이란이 되게 만들어놨죠. 예멘도 마찬가지. 뒤에 나오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미움을 산 거여서
타기 1순위가 되기도 한 거였습니다. 또 그런 흐름이 있었다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쳐있는 이 모든 나라는 다 이 아저씨가 작업한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슬람을 말할 때는 테러 단체랑 연결시켜서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테러 단체랑 연결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슬람의 테러 단체가 옛날부터 막 있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슬람의 테러 단체가 처음 생기게 된 계기, 원류, 그게 뭐죠? 한 번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처음 생기게 된 원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집트야. 이집트에 생겨났죠. 뭐가 생겨났죠? 크리스찬으로 말하게 되면은 YMCA랑 비슷한 데 있잖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자는. 그렇지. 무슬림 형제단이 이렇게 생겨났죠. 무슬림 형제단이 사회 개혁하는 조직이었거든요. 이슬람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슬람 형제단이 처음 생겨났어요. 이게 모든 중동 테러 단체의 원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이제 이집트는 나세르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집권자가 있었지만 나세르 대통령은 또한 왕정도 아니야. 공화정이야.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부패했어요. 부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지. 그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자라고 들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나세르 대통령이 가만히 안 뒀겠죠. 우리 정권을 받고 나쁜 놈에서 후속을 팼단 말이야. 패다 보니까 도망쳤어. 어디로 도망쳤냐?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죠.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정이기도 왕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이 필요 없다라는 게 퍼지면 왕정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세르의 적은 우리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세르를 무너뜨리자는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 국립학교에 교수들을 시켰어. 나 학생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생각하는 테러 단체가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 그 유명한 수염이 많이 난 아저씨 한 명이 있죠. 빈라덴이 그 안에 있었죠. 빈라덴. 아무튼 일로 도망쳤습니다. 일로 도망쳤다가 아까 말한 왕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잘 살고 있고 잘 훈련받고 서로 이제 이슬람계에 대한 열심히 토론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이 계속 문제가 생겼었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팔레스타인 주위도 나라가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행동하자, 점진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바꾸자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군사적인 힘을 바꾸자라는 무력 세력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여기엔 팔레스타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화운동이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주류는 아니라 이제 과격하게 하는 데는 하마스밖에 없었습니다. 하마스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이 사람들 무력 지원에 관련된 거 눈을 떴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일이 생겼죠.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간 사람이 빈라덴입니다. 빈라덴.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어. 쫓아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가기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빈라덴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쪽에서 아프리카 수단 쪽으로 가죠. 원래 빈라덴이 사업가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사업가 일을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기 용사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수단 베이스 캠프를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슬람 용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긴 이제 알카에다의 원류가 됐습니다. 원류가 됐고 아프가니스탄의 유명한 테러 단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탈레반이 있잖아. 근데 탈레반이 이 알카에다 원류가 된 이 무슬림 성인당 왕립대가 간 이 인원들과 같이 합쳐가지고 소련을 물리쳤냐? 이건 아니야. 이건 날로 먹었는데 얘들은 다 싸가지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정권 차지하겠다고 그때부터 올라간 게 탈레반입니다. 단 그 다음에 침공한 미군과는 싸웠지만 그러면서 테러 단체가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나간 다음에 힘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게 된 게 탈레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아무튼 흐름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죠.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사담 후세인은 엄청난 야망이 있었어요. 전체 이슬람국을 통일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라크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다양한 민족과 당연히 복잡한 나라에서 통일되기 쉽지 않은 나라인데 사담 후세인이 힘으로 통일했거든요. 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란과 싸워도 국권이 잘 싸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체에 여기 통일할 때 생각을 해서 일단 먼저 쿠웨이트부터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슬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그때부터 주인 나라들이 전부 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라크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가 우리나라로 침공하면 어떡하지라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 바로 사우디죠. 왜? 국정을 많이 접하고 있고 사우디가 이슬람의 맹주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잡는 순간부터 이슬람의 전체 맹주는 이라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는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졌어요. 여기에 국왕들이 쫄았죠. 쫄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쫄아서 여기 아까 뭐 알카에다부터 다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괜찮아. 우리는 얘만 있으면 돼. 해가지고 미군 부대를 들여왔다. 이게 큰 사건이죠. 왜?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맹주가 될 수 있었냐? 여기에 성지가 다 몰려 있잖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성지를 지키는 사람이면 문지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다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왕권들이 강력해요. 전 세계 이슬람권들이 오는데 순지를 지킨다고 하는 모든 이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세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외세를 안에 들여놨어. 지 살겠다고. 분노한 거죠.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알카에다. 분노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9.12 테러인 거죠. 9.12 테러. 흐름은 그렇다는 9.12 테러가.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테러 단체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이 됐었죠. 그 다음에 IS는 어떻게 되냐면 IS는 원래 이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 조그만 지부였어요. 근데 이라크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힘이 세진 거야. 세져가지고 개겼어.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야이 너 가만 안 두고 싸웠어. 싸워가지고 됐어 그러고 그냥 따로 나가버렸어. 나가가지고 이라크 지부로 세웠죠. 근데 시리아가 내전 생겼어. 뭐 시리아까지 다 침범했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한 게 IS 특징. 이게 IS가 약자가 ISIS고 ISIL 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라크 하나가 시리아거든요. 뭐 약자인데 영어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헤즈볼라죠. 헤즈볼라. 레바논의 테러 단체가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당이야. 정치 세력이고 지금 꽤 많은 의석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얘는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 이스라엘 싸우잖아. 그런데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데 이 헤즈볼라를 레바논 사람들은 무지 싫어합니다. 이란의 꼬봉이라고 싫어합니다. 실제 얘들은 이란의 지원으로 설립됐거든요. 이란의 지원으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남부에 있지만 레바논 사람 자체는 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위하고 내쫓으라고 애쓰지만 이미 꽤 큰 정치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레바논의 남부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로 공격하는 제가 헤즈볼라다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랍의 테러 단체입니다. 이게 이슬람인데 아랍이 있지 않은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또 하나의 테러 단체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보코하람이 있는데 보코하람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왜 얘네들 테러 단체가 좀 다루기 힘드냐면은 이슬람 테러 단체는 전 세계의 사방에 있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센 놈이 있으면 붙어요. 알카에다가 셌죠? 그러면 다 자기는 알카에다 지부다고 선언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IS 해줬죠? 그럼 다 또 IS로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코하람도 대표적으로 IS에 충성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되면 IS가 당연히 뭔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힘이 더 세지죠. 그렇게 계속 돼요. 그래서 뭔가 센 데겠다 누구 그냥 수금이다 하고 지원받고 상대 지원해가지고 계속 그 세력을 범위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코하람이다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나이지리아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